코로나19 때문에 교통량도 늘고 또 배달 주문도 늘면서 교통사고가 좀 더 늘고 있습니다. 제가 아니고요. 저희 네. 딸이에요. 2주 전쯤에 큰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고 아이를 치고 갔대요. 충격에 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. 이제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황이거든요. 아직 합의를 보신 거는 아닌 건가요? 이제 가해자하고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19살이고 이제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가 봐요. 형사합의 이런 거는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3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.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. 합의금 30만 원이 이제 말이 되는지 계속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.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 피해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하고 이제 상해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나는 뭐 다쳐서 더 많이 치료를 했는데도 그 한도만큼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죠.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제 대인 피해가 무한대로 이제 보상이 되고요. 형사 합의는 이제 좀 애매해집니다. 진단 주수에 따라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잡긴 하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. 그렇죠. 한 3주 정도 나오는 사고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잖아요. 과실로 이렇게 된 사고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손해배상을 받는 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잖아요. 입은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하면 합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가해자가 10대고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딘가 이제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? 내가 이제 고용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사용자는 당연히 책임을 지죠.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운행 중에 사고 발생 시에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해요. 뭐 배달원이 이륜차 몰면서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그러면 업주에게도 양벌 규정을 부과하고 배달하는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책임의 주체가 되겠죠. 우리 일회인께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거, 꼭 챙겨야 하는 거. 책임보험은 일단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 책임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이제 보험금 한도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뭐 이런 손해배상을 받는데 충분한가? 거기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형사합의금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사실은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. 사고 상황에 대한 뭐 이제 진술이라던가 뭐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해요.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총 1,252건인데 우리 571건으로 135%나 급증을 한 거죠. 20대와 30대가 역시 가장 많은 739건을 차지했고요. 문제는 10대도 184건에 달한다. 공유 킥보드라고 하죠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타고 다니는 모습 뭐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굉장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보험이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좀 실제 타는 것도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이거 보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? 이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때 보험 처리를 해주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.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차대차 사고로 보거든요.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.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이제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가족이 어떤 생활 중에 누군가한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그 보험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줘요. 근데 재밌는 건 가족이 여러 명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 명 가입해 있는 사람들마다 1억씩 보장이 돼요. 1억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1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해서 물어줘야 돼요. 가족이 4명이 들어있어요. 그러면 4억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2억 다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사들끼리 그거를 이제 n분의 1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준다 그랬을 때는 이 일상 생활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.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도 있고 뭐가 좀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?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냐? 어떻게 운전면허도 없고 너무 연령이 낮다 이런 이제 비판이 되면서 재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요.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.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 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.
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예. 내년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그때까지 공백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이 4개월의 공백이 현재는 존재한다 하는 건데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네.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. 네. 시속 2km, 25km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 그러면 되게 빠르거든요. 네.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네. 똑같아요, 자동차랑. 5년 이하의 금고,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. 보행자랑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합의랑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운전할 필요가 네. 있어 보입니다.